2025년 한 해 동안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2차 전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캐즘이라는 단어가 공포처럼 떠돌았죠. 근데 말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조용히 돈을 옮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아닙니다.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2026년 2차 전지 반등의 열쇠가 전기차가 아닌 ESS에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지 팩트와 데이터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먼저 불편한 진실부터 직면해 봅시다. 전기차 시장, 정말 끝난 걸까요? 2025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20% 성장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성장률의 방향입니다. 2021년, 2022년에는 연간 50%씩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랬던 시장이 지금은 10%대 후반으로 주저앉은 겁니다. 이게 바로 캐즘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초기 수용자에서 대중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 구간이죠. 쉽게 말해 전기차를 사고 싶어 했던 얼리 어댑터들은 이미 다 샀고, 일반 대중은 아직 가격이나 충전 인프라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 보셨나요? 바로 며칠 전 LG 에너지 솔루션이 열흘 만에 무려 13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미국 포드와 9조 6천억 원, 배터리팩 제조사 FBPS와 3조 9천억 원. 이게 다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전기차 안 되면 2차 전지 끝 아니냐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2차 전지 산업을 전기차라는 단 하나의 렌즈로만 보면 절대 전체 그림이 안 보여요. 왜냐면 지금 배터리가 쓰이는 곳이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이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ESS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태양광은 멈추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도 멈춥니다. 전기가 필요할 때 항상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ESS입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밤에 쓰는 거예요.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인 셈이죠. 근데 ESS 수요가 갑자기 폭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챗GPT 써보셨죠? 검색 한 번 하는 것보다 챗GPT 한 번 물어보는 게 전력을 10배나 더 먹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가 대중화될수록 전력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030년까지 지금의 2배의 향으로 증가합니다. 945테라와트시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국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의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블룸버그 NEF가 이번 달 초에 발표한 전망치를 보면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106기가와트에 도달할 거랍니다. 이게 불과 7개월 전 예측치보다 36%나 높아진 숫자예요. AI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됩니다. 서버가 멈추는 순간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는 반드시 ESS가 필요합니다. 전력망이 흔들려도 정전이 나도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버틸 수 있어야 하니까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왜 직접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전기를 기다리다간 AI 사업이 망하니까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UBS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26년 글로벌 ESS 수요가 40%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성장률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예요. 블룸버그 NEF도 2026년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이 123기가와트, 360기가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건 2025년 대비 33%나 높은 숫자예요. AI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죠. 자, 여기서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ESS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데 그 수혜를 누가 받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글로벌 ESS 시장은 중국이 싹쓸이해왔습니다. CATL이 37%, EV가 13%, BYD가 9%, 상위권이 전부 중국 기업이에요. 한국 배터리 3사 합쳐봤자 한 자릿수 점유율에 불과했죠. 근데 2026년부터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왜냐고요? 미국이 중국을 막아버리거든요. 미국 정부가 중국산 ESS 배터리에 때리는 관세가 얼만지 아세요? 올해 기준으로 40.9%입니다.
근데 2026년부터는 58.4%로 올라갑니다. 기본 관세에 상어 관세, 펜타닐 관련 보복 관세까지 다 합쳐진 숫자예요. 중국산 ESS 배터리 셀 가격이 지금 킬로와트 시당 약 73달러인데 이 관세 적용되면 87달러까지 뛰어오릅니다.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FOEC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 우려기관 규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중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나 핵심 광물이 들어간 제품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못 받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2026년부터 이 규정이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아무리 싸게 팔아도 미국 시장에서는 보조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경쟁이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바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S&E 리서치 전망을 보면 북미 ESS 시장에서 한국 업체 점유율이 올해 23%에서 2026년 64%, 2027년에는 86%까지 치솟습니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통째로 가져가는 그림이에요. 왜 한국이냐고요? 첫째,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모두 미국에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현지에서 만들면 관세도 안 맞고 AMPC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둘째, 기술력입니다. ESS에 주로 쓰이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이 싸게 만드는 건 맞지만 안정성이나 에너지 밀도 면에선 아직 한국 기술이 앞섭니다. 실제로 움직임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7월에 발표한 계약이 있어요. 6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계약인데 상대방이 테슬라로 추정됩니다. 2027년 8월 27일부터 2030년 7월 27일까지 3년간 공급하는 조건이에요. 전기차 계약은 줄줄이 깨지는데 ESS 계약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어제 뉴스를 보면 미국 대형 에너지 인프라 운영업체와 2조 원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기차는 접고 ESS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ESS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보다 마진이 좋습니다. 왜냐면 ESS는 부피나 무게 제약이 덜하거든요. 전기차는 차 안에 넣어야 하니까 최대한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데 ESS는 그냥 창고나 발전소 옆에 쌓아두면 돼요. 그래서 같은 배터리를 만들어도 ESS 쪽이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전기차 캐즘 때문에 힘들었던 배터리 기업들이 ESS로 방향을 틀면서 실적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ESS 시장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혹시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니냐는 의심이 드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공급 과잉 우려입니다. 국내외 배터리 기업들이 앞다투어 미국 현지 ESS 전용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어요. 2026년 이후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앞서는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정책 변수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IRA를 손대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보조금 구조가 바뀌면 수익성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에 주목하라고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전기차는 사람들이 차를 바꿔야 수요가 생깁니다. 소비자 심리에 좌우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차 구매를 미루잖아요. 근데 ESS는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해요.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지금이요. 전력 인프라 증설은 경기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수요입니다. 게다가 탈중국은 미국 정책의 방향성이에요. 트럼프든 누가 됐든 중국 견제는 계속됩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한테 더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한국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더 커지는 겁니다.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2차 전지 반등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기차만 바라보지 마라. ESS라는 확실한 대체 수요처가 열리고 있습니다. 둘째, 탈중국 수혜를 잡아라. 미국이 중국을 막는 순간 한국 기업들이 빈자리를 채웁니다. 셋째, AI가 전기를 먹는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발은 ESS 시장 성장의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전기차 캐즘 때문에 2차 전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을 반만 보고 계신 겁니다. 진짜 게임은 ESS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